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형외과의 세금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심장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박청수 원장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그가 벌어들인 수익 금액이 10억 원으로 가정을 하고요. 10억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소득공제액은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을 하기 전에요. 먼저 성형외과의 단순경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표를 보시면 코드 번호가 나오는데 코드 번호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원장님들 많으시겠죠? 이 코드 번호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업종들, 예를 들면 제조, 도매, 소매, 병원 등등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통계 분석을 해서 주민등록 번호처럼 이렇게 번호를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851209 하면 성형외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코드 번호 순서대로, 코드 번호대로 모든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경비율이 42.7%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단순경비율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00원의 수입을 얻었을 때 통계적으로 42.7원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더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박청수 원장의 세금을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케이스에서 수익 금액을 10억 원으로 가정을 했지요. 표준 소득률이 57.3%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100%에서 단순 경비를 빼니까 57.3%가 나온 것이죠. 수익 금액에다가 표준 소득률을 곱하니까 소득 금액이 계산됐고요. 소득 금액이 5억 7,300이 나왔고요. 여기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얼마로 가정했죠? 1,000만 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니까 과세표준이 나왔고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5억 6,300만 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초과누진세율을 곱하니까 6에서 38% 세율을 곱하니까 산출세액이 1억 9,454만 원이 나왔고요. 이 산출세액에다가 주민세 10%를 더해서 총 부담세액이 2억 1,399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박청수 원장이 1년간 벌어들인 10억 원에 대해서 총 부담세액이 2억 1,399만 원, 그래서 조세 부담률은 2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벌었을 때 모든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정한 통계적인 수치에 따라서 계산하면 이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장부를 기장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에서 모든 실질적인 비용을 차감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는 성형외과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는 소득률이 57.3%, 100%에서 단순경비를 뺀 수치가 57.3%라는 얘기고요. 수입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적용됩니다. 금년부터는 5억 원으로 하향됐죠. 세무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고양지역 세무사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주에 전국세무사회장단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성실신고 제도 얘기가 나와서 많은 전국의 지역 지역 세무사 회장들이 이 제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많은 세무사들이 징계 대기 상태입니다. 징계를 맡게 되면 영업정지까지도 맡게 되는데 이것 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미용 목적 수술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미용 목적이라는 것은 치료 목적이 아닌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술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거죠. 올해부터.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정정신고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서 이 미용 목적 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다음,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현금 영수증 제도가 실무적으로 아주 우리 원장님들이 데미지를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제가 작년에 성형외과나 치과 세무조사 대행을 하다 보니까, 수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현금 영수증이 가장 데미지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매출 누락이 발생하면 먼저 현금 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50% 과태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5천만 원 먹고 들어가죠. 여기다가 종합소득세, 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하면 1억 원의 매출 누락보다 훨씬 더 많은 과태료와 세금을 부담하게 되신다는 것. 정말 그 현금 영수증 무서운 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매출 누락 하실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조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취대장, 의약품 수불대장 등의 주요 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이 주요 의약품 수불대장, 이것이 이제 해마다 매년 1월 달에 수익금액 확정 신고와 함께 원재료 수불 상황이 보고가 되는데요. 이 수불 상황을 검토를 해서 과세관청에서는 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 수정신고 안내문이라는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이 수정신고 안내문이지 세무조사를 방불케 하는 정도로 아주 강도 높은 그런 분석을 해서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들 1월 달에 수익금액 확정 신고하실 때 좀 귀찮으시더라도 세무회계사무실에 장부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꼭 한번 직접 나의 그 수익금액 신고 상황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원재료 수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한번 챙겨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시 국소 마취제 사용량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재료 사용량을 수익금액과 역산해서 수익금액 누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과세관청에서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톡스, 필러, 실리콘 등 비보험시설 재고관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에 그 해외 유치 환자라든가 연예인 등에 대한 매출 신고 누락이 있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어느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 봤습니다. 아마도 그때 외식 산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기가 1년에 몇백만 원을 벌었다, 몇 년 동안 몇백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무조사 맞아서 억수련하게 세금 부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과세관청에 주목을 받듯이 연예인들을 시술하는 우리 성형외과 원장님들도 과세관청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연예인 등에 대한 매출 누락 신고 누락 여부가 있는지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테틱, 탈모, 케어 등의 부수적 진료와 코스메틱 등의 물품 판매에 대한 세무관리에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과세로 다 전환이 됐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정정신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겸업사업자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형외과의 세금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